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의 난 선생님입니다. 반가. 오늘은 정말 정신이 없네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일단은 공유원실, 북이란이나 출랑, 그 다음에 있죠? 다육식물, 기타, 그 다음에 분재, 이런 식물들은 예전부터 보통 가두리라고 하잖아요. 그 칸을 나눠서 임대해주는 방식이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재배를 대신해주는 건데, 다육이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키울 때 빛이 부족하면 제대로 안 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온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텃밭, 그죠? 하고 비슷해요. 공유 텃밭하고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이런, 소위 말하는 저희가 판매하는 난류들을 중에서 내가 장소가 비좁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잘 키우고 싶다든지, 안심하게 키우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공사를 한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매립하고 또 하우스도 저희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하우스인데 그걸 몽골로, 그러니까 환기 때문에 몽골하고 그다음에 안에 차광망도 제가 이제 여태까지 키워보면서 햇빛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50%짜리, 알루미늄 70%짜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안에도 또 배수도 잘 돼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1차적으로는 외형은 다 끝났고, 추석 전까지 안에 작업할 거고, 또 다이는 또 다행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구독자님께서 제가 성함 말씀 안 드리고 흔쾌히 도와주셔갖고 그분 공장에서 짜갖고 들어옵니다. 추석 때 들어와서 딱 이렇게 와서 용접하고 붙일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추석 끝나는 그쯤이면은 거의 완공될 거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다시 한번 낼 테니까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8일 화요일. 그래서 바빴다고요? 그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고, 오늘 또 뭐 했죠, 저희가? 오전에? 체험 수업 있었죠. 체험 수업 있어갖고, 한 25분들 오셔갖고, 또 재밌게 체험하고, 또 이것저것 작업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택배도, 저희가 원래 월요일날 방송하고 하면 좀 택배가 여유가 있는데, 보내는 게. 화요일날 하루 늦었잖아요. 그래서 주말 낄까봐 오늘 열심히 포장하느라고 지금 포장해서 쭉 다 끝내고, 또 포장하는 동안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촬영하게 됐습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8일 화요일 남 팔아요 재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오키드볼 구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는 간략하게 말씀 다시 드리면 어떤 거죠? 식물에 이렇게 올려줬을 때 미네랄이 나오는 거 1차. 그 다음에 알칼리수로 변합니다. 이게 산도가 그러니까 알칼리수가 9.5 정도. 그러면 이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약산성이 잘 큰다는데 어떻게 그걸 놔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블루베리에도 테스트했고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산도를 잡아주는 거예요. 산성화되면 토양은 어떻게 되죠? 부식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식물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거를 알칼리수가 들어가면서 산도 조절을 해줍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미네랄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항균 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식물을 도와주는 그런 작용들이 있는 오키드볼인데, 그럼 어떻게 쓰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요게 13cm가 15cm 정도 화분인데, 여기에 보통 4알에서 많게는 10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좋고, 또, 이게 올려놨다가 너무 잘 자라고 그러면 이거 빼갖고 딴 데 이렇게 옮기셔도 돼요. 그죠? 옮겨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경 같은 거 할 때, 수경 재배할 때 밑에 넣어놓으면 이끼가 끼잖아요. 이끼가 끼면 녹조 같은 게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이렇게. 깔아앉는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고, 또 워낙 이쁘잖아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 통을 사놨는데 한 번에 다 안 쓰면 그런 거는 뚜껑 열어갖고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냉장고에서 탈취됩니다. 냉장고 같은 데 탈취도 되고, 신발장에 넣어놓으면 또 신발장에서 탈취도 되고,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크는 뭐 그때 설명했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스테도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식물로 들어가서 4번 이어리아 하이어신토이데스는 이 품종은 보시는 것처럼 그 에리데스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햇빛에 약해요. 이렇게 넓죠.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반그늘 정도로 키우시는 게 좋고요. 개화 조건도 때가 되면 그냥 핍니다. 때가 되면 펴요. 매년 고시기 되면 피기 때문에 그냥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얘도 착생이기 때문에 물 줄 때 일반 카틀리아나 이런 것들, 벌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통통하게 있기 때문에 약간 마른 듯하게 키우고 다시 물 흠뻑 주고 마른 듯하게 키우는 게 좋고요. 부작 가능하고, 그 다음에 뿌리 상태 보면 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뿌리 빠져. 나오세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 굉장히 튼튼해요. 그죠? 뿌리가 튼튼한데 참 신기하다. 착생인데 얘는 뿌리에 약간 솜털이 있네요. 이거는 저도 궁금하네. 왜 이런지. 그래서 하여튼 뿌리 상태가 다 이상 없으니까 이대로 받으셔갖고, 얘는 보면 촉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나와요. 이렇게 한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쭉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심을 때는 분갈이 할 때 중앙에다 심으시는 거예요. 한쪽 끝이 아니라 중앙에 심으시고, 요거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가락 하나 전체적으로 들어가든가, 그래도 조금 크게 심겠다 싶으면 많이 커야 손가락 2개. 근데 손가락 2개보다는 같은 이왕이면 손가락 하나 정도로 분갈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가락 2개 정도면 분이 좀 낮은 화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분갈이 이후에 비료를 바로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뿌리가 없는 상태에도 비료를 줘도 괜찮긴 하지만, 비료가 석회성으로 녹는 거나 아니면 관주에서 비료를 주는 경우에는 식재에 비료가 계속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염류집접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심어서 바로 주는 건 안 좋고, 근데 완효성 비료 있죠. 뭐 오스모코트, 멀티코트, 완효성 코팅 비료들, 그다음에 마감 포케 이런 것들은 3, 4개월에서 1년까지 해서 서서히 녹기 때문에 깜빡하고 안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바로 한 번에 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갈이에서 뿌리가 없더라도 미리 올려놔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든 어떤 시기든 비료가 없으면 그냥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 한 다음에. 문제 안 생겨요. 반드시 이거는 분갈이 한 다음에 비료 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키워봤을 때 농가에서는 심으면서 그냥 같이 심으면서 비료 얹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하니까요.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리포리움하고 스트라이티오테스는 이 2개는 받으시면 물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중급 이상 분들이 사셨을 거예요. 일단은 얘네들은 빛이 반양지 정도 좋습니다. 반그늘보다는 반양지, 빛을 좀 세게 하면 좋고, 덴드로비움이긴 하지만 석곡이나 갑자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생각들이 안 나. 노빌 타입 있죠. 옆구리에서 나오는 꽃들이 아니고 위에서 나오는 꽃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온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저온 처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겨울철에 최소 12도 이상, 13도, 15도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점이 막히기 시작하고 노랗게 떨어지는 증상이 생기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왔잖아요. 양쪽으로 나왔던 이런 친구들을 심을 때 먼저 이렇게 나온 것들은 쪼개서, 저 같으면 쪼개서 뜯어서 심을 때 통으로 심어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가 좀 미우면, 뿌리가 지금 이쪽으로 다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쪽으로. 그죠? 좀 더 이쁘게 키우고 싶으시면 아예 구매를 하신 다음에 여기를 자르세요. 여기를 자르서 요거는 작은 분에 심어서 촉을 내고, 이미 뿌리는 전체적으로 다 있긴 한데 거의 주로 이쪽으로 끝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면 자라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분을 이쪽에서 이렇게 주면 좋지. 이쪽 보면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나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쪽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양분을 줬죠. 사람처럼 이렇게 길러준 거예요. 에너지도 주고. 근데 자라면서는 이쪽이 더 우세해지면 보통은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양분을 이렇게 밀어주고 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고 비료도 없더니 물이 없고 부족하면 무조건 다시 뒤로 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는데 지금 이 상태 보니까 잘라서 여기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쁘면 그냥 키우셔도 되고 이렇게 잘라서 해도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심어주는데 저는 볼 때 더 이쁘게 키우려면 여기를 잘라서 얘는 따로 심고 요거를 심는데 요거 뿌리 정도는 길지 않으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심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잘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지 않은 토분에다가 요 정도 사이즈만 요 정도 토분 12에서 15cm 정도 토분에다가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을 때는 물에다 적셨다가 작업하는 게 좋아요. 뿌리를 그래야지 야들야들해서 상처가 없으니까. 그러고 심을 때 이렇게 순 나오는 거 있으면 항상 조심하시고요. 물론 작업하다가 순 탁 나오면 아우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근데 그래도 옆에서 또 나오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채수는 안 다치게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뿌리가 나왔는데 얘는 지금 보면 요거는 물론 받는 것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그죠? 랜덤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면 이쁘네요. 그죠? 아까하고 좀 틀리죠. 차이점이 생기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잎이 쳐졌어요. 이렇게. 이런 건 잎은 따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따줘도 묻혀도 문제 없고 이렇게 따줘도 외형적으로 문제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주고 뿌리 이렇게 너무 긴 뿌리는 좀 잘라주시고 자르고 해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겨울에 추위에 약하다. 저온 처리 안 해도 꽃 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주로 봄에 피는 애들이 저온 처리 해야 되는 품종들이 많이 있죠. 이건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덴드르비움 워셀리아이는 이렇게 부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키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뿌리가 스프레이로만 뿌리면 계속 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조금 더 마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다 푹 담궈서 가끔씩 이렇게 여기까지 푹 담궈서 30분도 좋아요. 5분 이상 쭉 담궈서 놔두고 그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노출된 뿌리에 매일 스프레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빛이 세도 괜찮아요. 생긴 게 잎이 그러죠. 동글동글해갖고 그래서 이런 품종들은 빛이 반그늘보다는 반양지 이상 해서 양지나 반양지에서 키우시는 게 꽃도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 판이 작다 그래서 더 큰데 붙여야지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뿌리하고 뿌리가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식재 역할을 하게 돼요. 보습작용도 하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비료는 그냥 관주했을 때 그냥 뿌려도 되고 스프레이했을 때 비료 줘도 되고 내가 깜빡하면 오스모코트나 이런 비료 있잖아요. 고형질 비료 이렇게 스타킹 같은 데 망에다가 묶어서 여기다 걸어 놓으면 물 줄 때 빼면 쭉쭉 흐르겠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키워봤더니 우리 집은 베란다도 없고 실내에서 키우는데 너무 말라요. 물을 계속 줘도 너무 말라서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잠깐 나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직접 닿지 않고 여기만 닿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 예쁜 데다가 넣어서 이렇게 걸쳐서 놓고 물을 채워 놓으면 습이 계속 올라오죠? 그러면 마르지 않게 잘 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넬햄머 넬햄머가 갑자기 얘도 인기가 많아갖고 깜짝 놀랐어요. 넬햄머는 이대로 이 화분치에 키워도 됩니다. 내년까지 봄까지 키워도 전혀 문제 없어요. 여기서 순 하나 정도 나올 여유가 있고 하고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 하고 싶으신 분 이렇게 뽑아보면 얘도 뽑아볼게요. 바로 옮기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순에 문제 있을까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옮겨도 되고 그냥 내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꽃을 진짜 안전하게 보고 싶고 그런 분들 내년까지 기다려 주시고 난 그래도 무조건 성격상 옮겨야 돼요 이런 분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빼볼까요? 살짝. 이렇게. 저희가 봄에 분갈이 했는데 이제 뿌리가 이쪽 내리고 있고 전에 뿌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살짝 뽑아서 절대 털지 마시고 스테하고 다 멀쩡해요. 새 거예요. 털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분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살짝만 요만큼 덧대고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 여기죠. 요 부분이 좀 더 밀착이 되는 게 더 이쁠 거 아니에요. 뒤로 자라니까. 그럴 때는 여기만 앞쪽만 살살살살 털어서 좀 털고 이렇게 눌러서 이쪽으로 누르고 이쪽 공간을 이렇게 주면 되죠. 이 화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눌러서 놓으면 공간이 좀 더 생기는데 이건 좀 작고 조금 더 큰 분 그리고 이런 이 사이즈 분도 괜찮아요. 저 오키디아 토분 있죠. 여기. 근데 여기서 일로 옮길 때는 조금 문제 있긴 해요. 높이가 틀리니까. 그럴 때는 여 밑에 숲의 반을 털고 이 정도 3분의 1 정도를 털어서 얘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이렇게 벌려줘서 눕히고 심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받으시면은 끝몽어리가 조금 더 큰 게 있고 이렇게 햇빛에 보면 이렇게 몽글몽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햇빛이 잘 드는 방그늘 쪽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꽃을 빠른 분은 한 20일, 늦은 분들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정말 예쁜 꽃을 보실 거예요. 그때 꽃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이뻐, 귀엽다, 깜찍하다, 이쁘다, 향이 이렇게 좋아? 역시 내년모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카틀리아 핑크 스플래시 써누아는 이렇게 부착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구매하신 분은 그냥 이대로 키워도 사실은 지금은 이 칩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판이 그냥 나름대로 요런 거를 세련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거만 물 충분히 적셔갖고 코코넛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마음에 들면 이대로 키우셔야 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살살살살살 다 뜯으면 다 뜯어져요. 그리고 이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살살살살살 다 띈 다음에 뿌리 눌러서 여기다 수태 살짝 감아서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 내가 옮기고 싶다. 그런 분은 물에 담고 푹 불려서 찰싹 풀르고 빼서 요 사이사이 이렇게 빼다 보면 다 빠져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다 빠져요. 다 빠지니까 빠져서 원하시는 화분이든 나무나 뭐 굴피나 어떤 나무에 부착을 하시면 되고 요것도 하고 이 써누아는 요거는 그냥 그대로 키우세요. 여기서 넘쳐서 막 이렇게 자랄 때까지 그냥 키우시는 게 좋아요. 요 토분에다 그냥 키우시면 되고 써누아는 곧 꽃이 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꽃이 필 거고 얘는 빛은 반 그늘보다는 같은 카틀리아인데 조금 더 빛을 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반 양지 정도에서 주시는 게 좋고 당연히 추위는 똑같은 여느 카틀리아하고 비슷해요. 추위가 그렇게 걔는 일반 대형 카틀리아보다는 조금 더 추위에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12도, 겨울철 12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베란다는 너무 추워요. 그런 분들은 겨울철에 좀 물을 말리시는 게 좋죠. 따뜻한 날, 날씨 따뜻해서 마르는 날.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따뜻하다. 그럼 그때 물을 주시면 돼요.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캐너미아 애저 11번. 없다. 네, 이거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이제 배송 아직 나간다고 나머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요거를 대신할게요. 에저스키스하고 여기 시룰리아하고 얘네들 다 똑같이 이거는 라베타 시룰리아잖아요. 요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분이 넘칠 때까지 그냥 키우셔도 돼요. 특히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작아도 좋으니까 내년 봄까지 한쪽 더 여서 키워서 뿌리가 좀 나와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게 키우시고 나는 분갈이를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뽑는데 그냥 뜯으면 마른 상태에서 뜯으면 뿌리가 상처를 받아요. 얘네들은 토분에서 토분은 일반 플라스틱 분은 이렇게 누르면 톡 뿌리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토분 같은 경우 말르면 완전히 수태 자체도 그 토분 벽 있죠. 그게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맨들맨들한데 사실은 미세한 구멍들이 많아서 엉겨 붙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줘서 살살살 이렇게 쿡쿡쿡 누르고 살살살 흔들어서 쑥 빼면 빠져요. 그러고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은 제가 볼 때 이번에 비올레시아는 내년에 꽃을 볼 가능성이 그래도 1, 20% 정도 있는데
지금 메저스키스 이런 애들은 당연히 내후년에 볼 수 있습니다. 내후년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어크리아나 세미엘바가 몇 번이죠? 14번. 어크리아나 세미엘바가 왜 이게 더 작아졌지? 더 큰 샘플 이게 맞아요? 네, 하여튼 요것도 지금 보시면 약간 넘칠 것 같지만 분 안 커도 돼요. 분이 크다고 제가 논문에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식물은 분이 크면 좀 더 등치 있게 커요. 물고기들도 비단잉어나 뭐 이런 물고기들도 어항이 크면 커집니다. 어항이 작으면은 되게 그 안에 맞춰서 등치가 안 커져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착생이기 때문에 이미 화분이 상관없고 식재 상관없이 넘쳐서 나와서 크는 애들이니까 분이 작다고 안 크지 않습니다. 똑같이 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들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로 내년 봄까지 키우세요. 네. 그리고 뭐 난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래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자신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여기대로 키우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15번 오크라나 시룰리아는 요게 저희가 분촉해서 심은 지가 한 3, 4개월 됐나? 그래서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분 갈지 마세요. 토분 대신 토분하고 똑같이 관리하면은 물이 조금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지난 후에 마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관찰하셔갖고 좀 만져서 충분히 마르면 오크리아나는 특히 잘 크다가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카틸리아나 이런 문제 생기는 이유가 과습 때문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뿌리 다 돌고 내년까지 무조건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러고 난 그래도 이게 좀 불안해요. 그러면 이렇게 싹 빼서 그대로 요 사이즈 톱은 그대로 집어넣고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얘들은요. 그리고 15는 꽃은 언제쯤 볼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는데 제가 볼 때 내년에는 불가능.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활착해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분촉했잖아요. 그럼 요게 요 사이즈가 얘가 원래 이렇게까지 커야 되는데 분촉할 때 뿌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한테 에너지를 쏟느라고 딱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컸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건 제끼고 요게 요만해질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 나오면 요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 나오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2번. 그러면 간당간당해요. 내년 12월. 그래서 내년 후년 봄에. 그래서 2촉에서 3촉이 나올 거예요. 작은 애들은 뭐 3촉까지 4촉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말이나 요 사이즈면 2024년이죠. 24년이니까 24년 겨울 12월 달 11, 12월, 그 다음에 다음 1, 2, 3월 달에는 꽃 볼 가능성이, 그래도 있습니다. 한 30, 40%, 50%까지, 60%까지 보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조건 또 꽃 볼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본다라는 말은 저는 못 드리고,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등치 때문에 안 피는 게 아니고, 작아서 안 피는 게 아니라, 개화율이 일반 교배종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빌리아 아말리아이도 구입하신 분 이렇게 있죠. 그냥 이대로 그냥 키우세요. 똑같습니다. 이전에 A15하고 똑같아요. 이대로 그냥 키우시고 될 수 있으면 좀 말랐다가 주시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계속 말리세요.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말리는 게 오크리아나가 건조에 굉장히 강한 편이긴 한데 계속 말리면 다 쭈글쭈글해져요. 형편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계속 말리는 건 하지 않고 좀 더 다른 애들보다 물 주는 주기가 좀 말랐다 주라는 뜻이지. 마른 거를 주기를 뭐 일주일 끌고 가고 열흘 끌고 가고 한 달 끌고 가면 얘네들 쪼글쪼글해지고 못생겨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아, 이쁘다. 여기 노빌리아는 이런 게 참 너무 이뻐요. 잎도 이쁘고. 이 품종도 이쪽 브라질 쪽에서 들어가는 이런 A15나 이런 품종들은 꽃 피면 그죠? 이것도 내후년 정도 돼야지 피는데 피면 꼭 사진 보내주세요. 저도 보고 싶으니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리칼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포장 이미 들어가서 없고, 요거 받으시는 분은, 저도 아이리 칼라를 키워보진 않았어요. 근데 일반 연우 카텔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키우는 법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이거 구매하시는 분은 분명히 실력 있는 분이 구매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구매했는데 도대체 그냥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사고 싶어서 샀다. 나는 실력이 없는데 그런 분 따로 연락 주세요. 그죠? 그럼 또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아이리 컬러도 꽃 피면 꼭 확인하시고, 진짜 저도 맡아본 게 없이 그냥 자료만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향이 좋은지, 도대체 일반 카틀리하고 무슨 향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두 개 다 나갔어요. 나가서 요거는 저희가 배송이 어려운 곳입니다.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죠. 그래서 배송을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명절 이후에 보내려고 해요.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일반 뭐 서울 근교나 이쪽에서 보내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몰라갖고 그렇게 왜냐면 얘는 저희가 만약에 가다가 파손되던 거는 뭘 둘째치고 사라지면 다시 구할 수가 없어요. 아예 없는 거니까. 대한민국에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브라질에서 얘를 다시 구해올래도 최소 그쪽에서 총 나오고 하면 부탁해서 다시 받으려면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니까. 받으시면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이게 받으시면 이렇게 카드가 갈 겁니다. 이렇게 포장지가 들어있고, 열면 이렇게 카드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시 요 카드는 프리미엄 가지신 분들은 요 카드를, 그리고 내용은 제가 안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보여드리고, 이거 받으시면 요거 잘 보관해뒀다가 혹시 전시에 출품하고 할 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딱 같이 카드에 같이 놔두면 훨씬 더 좀 품격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게 이제 요 카드를 쭉 모으면 내가 프리미엄 뭐가 있다라고 되잖아요. 그러고 이거 구매하신 분한테는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데, 저도 없습니다. 뭐 또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고, 가격을 떠나서. 그러기 때문에 잘 키우셔갖고 꼭 보시고, 내년에 무조건 볼 수 있어요. 내년에쯤에 말 12월. 그래서 그 자리에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총 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꽃은 당연히 사진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디비전이니까. OD예요, OD. 오리지널 디비전입니다. 그래서 꽃 보시고 나서, 저한테, 그냥 대주를 계속 난 키울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만약에 꽃 보시고 촉이 많이 늘어나면 꼭 여기, 태촉은 저한테 분양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없기 때문에. 그죠?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물론 조직병을 하는 애들이나 되게 오래된 애들은 거기서 디비전하고 나눴는데 또 나눠지니까 한두 명이나 여러 명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최신품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받아서 국내에는 하나 들어왔어요. 내년이나 후년쯤에 또 하나 들어온다고 쳐도, 디비전을 들어온다고 쳐도, 그걸 줄 서서 받으려면, 그죠? 세 번째 받으려면 얘 갖고 저한테 하나 받고 또 나가면 요 촉. 그럼 그래도 최소한 2년은 걸리거든요. 2년 뒤에 또 한 촉. 그럼 받은 사람이 또 2년 들어가고 하면, 이게 국내에서 이 꽃을 갖고 싶은 분이 만약에 현재 10분이다. 그럼 10분한테 가려면 하나 나가고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내후년에 만약에 분양 디비전을 하시면 분주하면 하나 나오죠. 모주돼 있죠. 그럼 2년 뒤에 하나 나오고, 얘도 2년 뒤에, 얘는 3년은 걸릴 거예요. 다시 분촉을 해드리려면 3년 뒤에 하나 나오면, 그때 하나 4개가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면 적어도 10분이 만약에 이걸 같은 거를 분양받고 싶어도 최소한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최소한이요. 그래서 저도 전시회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판매는 했지만 꼭 저도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꼭
잘 키우셔갖고 저한테 분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떠나보내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꼭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애초에 안 사셨어도 저희 거 중에 지금 A15도 그렇고 다양한 품종들, 혈통 좋은 품종들 받으신 분들 중에 좋은 꽃이 그러니까 실생이잖아요. 실생이면 다양하게 나오는데 더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좋은 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떨어지만, 그래서 그런 꽃들 나오면 꼭 자랑해 주시고, 또 그런 게 선발돼서 누가 봐도 제가 이제 저희 만약에 A15를 예를 들면 A15를 구매하셨어요. 근데 너무 동글동글하고 물방울이니까 이쁜데 그게 똑같이 나오지 않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렇게 나왔다, 더 이쁘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명명해서 브라질에 보내든 사진을 보내서 이름을 명명하고 그렇게 만들면 그것 또한 또 프리미엄이 되는 거니까. 또 그런 재미도 있어야죠, 그죠? 그런 기다리는 재미.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조금 평소보다 빨리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던가 문자 주시면 구입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원은 사실은 이 답변을 드리는 창구는 될 수 있으면 저희 직원분들이 고객님이 사신 물건들 중에 문제가 생기든가 병이 생긴가 그러면 저한테 다 사진이 다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홈페이지 담당자한테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갖고요. 사실은 조금 늦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답변이 많을 경우에는 한 번씩 몰아서 영상 찍어서 올리기도 하는데 이게 하여튼 핑계지만 그래도 뭐 잠을 안 자더라도 당신이 난 선생인데 빨리빨리 답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점 죄송스럽고, 또 이게 저희 물건 아니더라도 키우시다가 많이 답변을 요구해요. 이거 이름을 모르겠어요. 뭐 이름표가 없었네. 그냥 샀는데 이런 부분 많이 있으면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어차피 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난하는 사람이고 내 난, 니 난, 내가 팔았든 이연한을 샀든 뭐 그거가 중요합니까? 그죠? 살릴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담을 갖지 마시되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시간이 늦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